쪼개기 상장이라는 거는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 건 맞습니다. 잘 되는 부분을 쪼개기해서 상장하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물적 분할이라는 것들이 도입되고 그런 취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원래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이 이 물적 분할을 사용하는 의도가 조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창민입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고 각자 이제 쓰는 정의들이 조금씩 다르세요.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정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주가, 기업 가치 이런 거는 기업의 기본적인, 저희가 보통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독특한 특성은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만큼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자체의 체질, 펀더멘탈을 에 비해서 주가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목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라고요.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의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업의 자체적인 요인 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독특한 어떤 지정학적 요인, 뭐 남과 북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외부적인 거시적인 요인이고요.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크게 작동을 한다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업 자체의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통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보통 이제 과거의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실증 분석이라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거의 한 70~80%의 요인 정도는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요인은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면 저희가 독특하잖아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를 억누른다 이렇게 쉽게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로 실증 결과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그럴 때 주가가 아주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게 계속해서 뭐 주가를 억누르고 이런 것들은 잘 수치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쪼개기 상장이라는 거는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이라는 게 어떤 미국이나 유럽 시장 뭐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게 쪼개기라는 게 사실 물적 분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이런 물적 분할이라는 것들이 도입되고 그런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IMF 외환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구조조정을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잘 되는 사업 부분 또는 못 되는 사업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뭉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굿펌, 배드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사업 부분을 떼어내고요. 떼어내면 독자적인 하나의 회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면으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원래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게 조금 기업이 이 물적 분할을 사용하는 의도가 조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조정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괜찮은 부분을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부분을 떼어내서 그거를 상당시켜서 자금 조달, 어떤 사업 확장의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면 일단은
핵심 잘 되는 부분을 쪼개기 해서 상장하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이용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시죠. 왜냐하면 뭐 많이 얘기 나왔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분에 이득을 향유하기 위해서 사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거는 결국 제가 산 주식에 저희가 가치가 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가치가 세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쪼개기 상장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와서 일단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의 쪼개기 상장을 조금 억제하는 정책이 아주 소프트하게 도입된 건 있는데요. 일정 정도는 일단 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도가 도입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저희가 쪼개기라는 물적 분할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굉장히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아예 금지시킨다거나 또는 쪼개기에서 상장을 아예 금지시키는 거 이거는 강한 법인데 쪼개기 한 회사를 상장시키는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막는 거 이것도 저는 뭐 옵션 범위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굉장히 강한 법인 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쪼개기 한 다음에 상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제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주들이 굉장히 동의를 받는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하는 뭐 이런 제도들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지주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주회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는 주 LG가 지주회사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주 SK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에 있는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그걸 계속 상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은 지주회사의 주주들은 자기의 주식의 가치가 계속 세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 독특한 어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굉장히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주식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도 장치의 도입,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하는 장치의 도입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 도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쪼개기 상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먼저 조금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렵게 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지금 막 부딪혀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배주주 소위 말하는 총수일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바라보는 지점이 목표가 너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주주총회 같은 데서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옛날에 LG화학이 핵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그게 대표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절차를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피해를 받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낼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장에 의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또는 주주에 의한 제어.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물적 분할의 취지에 맞게 예를 들면 안 되는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정리를 하려고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회사가 계획을 발표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주 부드럽게 통과가 되겠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회사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나 뭐 사업 재편이다 이런 명분으로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일반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제대로 된 사업 재편의 목적이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 재편을 하는 거지 정말 회사를 위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이해가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한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과 비슷하게 사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에서,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예를 들면 표를 던질 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왜냐하면 지배주주는 자기의 이해가 완전히 걸린 사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해에 걸린 완전히 사안에서 자기가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표를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 또는 일반 주주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게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표대결 이런 거에서 절차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